안녕하세요. 대한킥복싱협회 기술의장 정원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세미나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오프라인 세미나를 처음으로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커피 한 잔 내리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모니터 앞에 커피 한 잔 놓으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모니터 앞에 갖다 놓으셨죠? 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킥복싱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로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와코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킥복싱 오르가니제이션의 약자죠. 세계 킥복싱 연맹의 내셔널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킥복싱협회를 와코 코리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와코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인정단체로 현재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아시아 킥복싱 연맹은 이제 와코 아시아라고 불려지고 있죠. 아시아 킥복싱 연맹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정회원 단체로 가입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에 항상 킥복싱이 개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는 실내 아시아 경기 대회와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가 별도로 서로 별개의 대회로 따로따로 개최되어져 오다가 2013년에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를 필두로 두 경기가 하나의 그 경기 대회로 통합이 되어져서 개최가 되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대회는 2017년도에 아슈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가바트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가 개최가 되어졌고요. 내년도 4월 달에 방콕 파타야에서 제3회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남아시안 게임, 우리가 흔히 C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죠. C게임에도 작년도에 2019년도에 필리핀 C게임을 필두로 해서 킥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11월 달에 개최 예정인 베트남 C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코는 세계 안티도핑 기구의 정회원 단체이고요. 피수라고 하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의 회원 단체로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월드게임 위원회 정회원 단체로서 내년도에 개최가 되어지는 2021 버밍햄 월드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개최가 되어집니다. 와코 킥복싱이 흥미로운 것은 매트 스포츠와 링 스포츠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매트 스포츠는 경기 구역이 매트인 종목이고요. 링 스포츠는 경기 구역이 사각 링인 종목이에요. 매트 스포츠와 링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파워에 있습니다. 링 스포츠에서 득점을 성공하려면 선수가 풀 파워로 상대방을 가격을 성공을 했을 때 점수가 획득되어지는 반면에 매트 스포츠에서는 이 풀 파워가 도리어 반칙에 해당되어져요. 조절된 파워로 상대방을 가격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득점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되어집니다. 매트 스포츠에는 포인트 파이팅, 라이트 컨택, 킥 라이트라고 하는 컴페티션 종목, 격투 종목이죠.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시연 종목인 뮤지컬 폼 4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포인트 파이팅은 경기 도중에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지고 주심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받은 후에 다시 재개가 되어지는 흡사 펜싱과 같은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는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공방을 펼치면서 그 공격의 성공을 캐치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뮤지컬 폼은 시연 종목이죠. 킥복싱, 태권도, 가라데 종목을 가지고 시연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드 스타일 폼이라고 하고 우슈, 쿵푸, 카포에이라와 같은 종목으로 시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소프트 스타일 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 스타일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를 가지고 시연을 펼치게 되면 하드 스타일 웨폰, 소프트 스타일 종목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를 가지고 시연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소프트 스타일 웨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판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매트스포츠 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장, 심판장, 주심, 부심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총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경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먼저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심판장에 의해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경기가 종료되고 30분 이내에 그 팀의 대표가 서면으로 심판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위원장은 소총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심판위원장이 소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해당 구역의 심판장, 주심, 부심이 심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경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와코 킥복싱은 경기구역이 링 하나, 매트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링과 여러 개의 매트로 구성되어져 있다 보니 각 경기구역을 총괄 감독을 해야 되는 이 심판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심판장은 주부심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주부심을 편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했을 때 한국과 일본 출신의 심판들을 배제함으로써 그 경기의 공정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경기를 감독을 하게 돼요. 주심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이 선수의 안전입니다. 선수들이 규정에 맞춰서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를 감독을 하고 그리고 일방의 선수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 경기를 유일하게 정지를 시키거나 재기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심이고요. 부심은 경기 직전에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 선수의 그 보호 장비나 유니폼이 규정에 맞게 안전 장비가 잘 채용이 되어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가 진행이 되면 점수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포인트 파이팅 경기의 경기용 기구를 보시고 계십니다. 와코 국제연맹의 국제 경기용 기구는 탑10, 아디다스, 그리고 셉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킥복싱 협회 모든 전국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가 국제 경기용 기구인 탑10, 아디다스, 셉의 경기용 기구가 제공되어집니다. 자, 포인트 파이팅에 사용되어지는 글러브는 오픈핸드 글러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먹을 완전히 쥐지 않은 상태, 주먹을 편 상태에서 상대방을 가역할 수 있는 리츠핸드와 같은 기술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싱용 글러브가 아닌 오픈핸드 글러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기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핸드랩은 선택사항이에요. 핸드랩을 차용을 해도 되고 차용을 하지 않아도 경기를 뛰는 데는 무방합니다.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차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 선수들은 가슴 보호대를 차용을 해야 됩니다. 낭심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를 차용을 해야 되고 풋슈즈를 별도로 그러니까 정강이 보호대와 그 발등 보호대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 형태를 차용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 컨택과 킥 라이트 경기에서는 손을 편 상태에서 오픈핸드 글러브를 차용을 하고 리츠핸드나 백피스트와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스트레이트, 어퍼컷, 훅과 같은 복싱용 펀치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온즈의 복싱용 글러브를 차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헤드 기어를 차용을 해야 되고 핸드랩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핸드랩을 차용을 해야 되고 마우스피스를 차용을 해야 되며 여성 선수는 포인트 파이팅 경기와 마찬가지로 체스트 프로텍트, 가슴 보호대를 차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는 낭심 보호대를 차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강이 보호대와 푸쉬주를 차용을 해야 됩니다. 자, 각 종목의 경기용 기구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글로브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랩은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파이팅에선 팔꿈치 보호대를 차용을 해야 되지만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에선 팔꿈치 보호대를 차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수의 경기용 복장 그리고 심판과 코치가 경기에 임했을 때 어떠한 복장을 차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파이팅 경기에서는 V넥 셔츠에 롱 팬츠를 차용을 해야 되고 벨트를 차용하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라이트 컨택에서는 라운드형 셔츠를 차용을 해야 되고 롱 팬츠를 차용을 해야 되며 킥 라이트 경기에선 라운드형 티셔츠에 숏팬츠를 차용을 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복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포인트 파이팅 경기와 라이트 컨택 경기에선 롱 팬츠를 차용을 하고 있고 킥 라이트 경기에선 숏 팬츠를 차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롱 팬츠를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다리에 내가 킥을 가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숏 팬츠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다리에 내가 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코의 심판위원이나 경기 임원은 반드시 와코의 공식 유니폼을 차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그 블루 자켓,
와코 로고가 새겨진 블루 자켓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와코 로고가 새겨진 와코의 화이트 셔츠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타이라고 하죠. 와코 로고가 새겨진 와코 나비 넥타이를 채용을 해야 되고, 바지는 검정 색깔 정장 바지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양말은 검정색 또는 또 진청색 양말을 채용을 해야 되고, 신발은 검정 운동화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레이스가 없는, 즉 끈이 없는 신발을 채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수가 경기 중에 심판이 신은 신발의 끈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없는 신발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로고나 또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전체 그 색상이 검정 색깔로 통일되어진 신발을 채용해야 됩니다. 세컨과 코치는 경기의 레벨에 따라서 내셔널 팀 유니폼, 각 시도를 대표하는 팀 유니폼, 클럽 유니폼을 채용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고요.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자,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반바지와 같은 보다 좀 편안한 복장은 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장, 슈트, 자켓 같은 복장은 임원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고, 경기 도중에 세컨이 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매트 스포츠의 경기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7에 7m의 정방형 경기구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빨간 색깔까지가 경기구역, 그리고 빨간 색깔 바깥쪽 청색깔, 파란 색깔 구역이 안전구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경기구역이 두 가지 색깔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유는 레드존이라고 하는 경기의 구역을 만들어서 선수가 자의적으로 경기구역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인트 파이팅 경기에서 주심과 부심이 모두 경기구역 안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3명의 그 심판들이 서 있는 이유는 양 선수가 서로 공격을 해서 일방의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을 때 핸드 시그널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항상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 경기에서는 센트럴 레퍼리만이 경기 구역에 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3명의 부심이 매트 사이드 모서리에 앉아서 양 선수의 지속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때 어느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했고 몇 점을 획득을 했는지 컴퓨터 채점 시스템 또는 스코링 페이퍼에 이제 앉아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심 입장에서 항상 오른쪽이 홈코너고요, 왼쪽이 청코너입니다. 간혹 가다가 선수들이 홈코너의 위치와 청코너의 위치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홈코너의 선수라면 주심의 오른쪽에 항상 서게 되고, 청코너의 선수라면 주심으로부터 왼쪽에 서는 것이 이 와코의 경기 규정입니다. 다음은 연령 구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초등 저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건 대한민국 기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 나이 구분, 만 7세에서 9세, 만 10세에서 12세를 카뎃, 만 13세에서 만 15세를 올더 카뎃, 그리고 만 16세에서 만 18세를 주니어라고 이제 국제연맹에서는 그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부, 시니어라고 하죠. 만 19세에서 만 40세, 여성은 만 19세에서 만 35세까지가 시니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매트 스포츠의 특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시니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남자는 만 41세에서 만 50세까지를 그 나이대 기준으로만 같이 부를 만들어서 경기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베테랑부 또는 마스터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 만 16세에서 만 18세가 주니어인데, 본인이 국제대회에 나는 시니어부에서 경기를 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니어부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단 시니어부에 참가를 했을 때에는 다시 그 주니어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시니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시니어에서 경기를 가져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보신 화면은 매트 스포츠의 라운드와 경기 시간입니다. 초등부의 경우에는 1분 30초 2라운드, 그리고 라운드 간 휴식 시간은 30초로 한 경기의 시간을 잡고요. 중등부는 2분 2라운드에 라운드 간 휴식 시간은 1분입니다.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는 2분 3라운드에 라운드 간 휴식 시간은 1분이며, 베테랑부는 2분 2라운드에 중등부와 같죠? 라운드 간 휴식 시간은 1분입니다. 하지만 매트 스포츠의 경기 규정에 따르게 되면
해당 경기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참가를 했고, 그리고 경기 구역이 그 수요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특별 규정에 의해서 2분 1라운드나 3분 1라운드, 2분 2라운드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와코의 모든 경기는 오픈 스코어 전자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스코어 페이퍼, 채점지라고 하죠. 채점지에다 부심이 점수를 기입을 하고, 그리고 그 터치표를 모아서 심판장이 누가 이겼는지 확인을 하고 승자 선언을 했다면, 지금의 방식은 실시간으로 세컨이나 코치, 관중들, 선수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홍코너 선수가 몇 점을 획득하고 있고 청코너 선수가 몇 점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 점수 시스템을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라운드의 수, 즉 3개 라운드 중에 첫 번째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그 라운드에 소요되어진 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 나와 있는 이 노란 색깔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홍코너 선수가 청코너 선수에 비해서 1점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지 넘버 1이 폴란드의 그 심판인데 4대 5를 주고 있어서 1점을 리드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6점을 지금 홍코너 선수에 비해서 리드하고 있고, 그 마지막 저치 넘버 3는 7대 0이라서 7점을 홍코너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2대1, 즉 청코너 선수가 2명의 부심에 의해서 지금 우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코너 선수가 1명의 부심에 의해서 지금 승을 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저치 넘버 2가 3대 마이너스 3을 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점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원래 3대 0을 주고 있었다가 이 와코의 경기 규정은 포인트 파이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마이너스 1점이 곧 마이너스 3점을 의미합니다. 3명의 부심에 의해서 마이너스 3점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명의 부심당 마이너스 3점이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전자점수 시스템은 주심이 마이너스 포인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점이 감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트스포츠는 경기 구역의 특성상 장외라고 하는 반칙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 구역 바깥으로, 즉 매트 바깥으로 고의적으로 나가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외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장외부터 공식 경고가 주어지고 1점이 감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외까지 계속 감점이 누적이 되고요. 이 감점은 한 라운드가 종료가 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3라운드 동안 누적해서 감점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장애가 발생이 되어지면 4점이 감점이 되어서 자동으로 실격패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감점 절차는 즉 버팅이나 로블로나 일반적인 반칙에 의한 감점 누적과는 별도로 합산되어져요. 그래서 이 장애에 의한 반칙의 감점 따로, 일반적인 반칙에 의한 감점이 따로 합산되어진다는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청코너 선수가 매트의 라인을 밟고 있어요. 라인을 밟고 있는 것은 장외에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홍코너 선수가 한 발이 매트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 발이라도 매트의 라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장외에 해당되어져요. 즉 고의적인 스텝 아웃인 거죠.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청코너 선수의 돌려차기 또는 옆차기를 피하기 위해서 홍코너 선수가 백스텝을 밟고 자의적으로 나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차적으로 청코너 선수가 잽을 피하기 위해서 더킹으로 피했고, 다시 2차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백스텝을 밟고 자의적으로 나갔어요. 이것도 반칙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홍코너 선수가 점핑킥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반동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회피하고자 바깥으로 나간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는 반칙에 해당되어진 장애가 선언되어지지 않지만 점수가 부여되질 않습니다. 이 동작은 청코너 선수가
왼손으로 앞면을 가드하고 오른손으로 스트레이트를 해서 앞으로 넘어질 듯이 긴 공격거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갔다가 홍코너 선수가 피하는 바람에 체중을 잃고 바깥으로 나간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자의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홍코너 선수가 체중이 상당히 실린 상태에서 가격을 당하고 거기에서 밀림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고의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반칙으로 선언되진 않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 이 케이스 역시 상대방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하이킥을 성공을 시켰으나 상대방의 밀고 들어오는 그 힘에 의해서 자의적이지 않게 바깥으로 나간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청코너 선수가 가볍게 라이트 잽을 가격을 했고 그것을 방어한 상태에서 밀려서 나간 케이스가 아니고 본인이 백스텝을 밟고 자의적으로 나간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장애가 주어지고 동시에 감점 1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애는 3명의 심판 중 어느 1인이 장애를 선언했다고 해서 감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메조리티 디시전, 과반수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3명의 이 심판들 중에 최소 2명이 동의를 해야 장애가 선언이 되어지고 감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혼자서만 장애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과반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애가 선언되어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커피가 다 떨어졌네요. 커피 한 잔 내리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 다음은 반칙입니다. 자, 반칙에 대해선 버팅과 로블로, 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칙 행위를 통해서 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의 선수가 상대방 선수한테 버팅을 한번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주심은 구두 주의로 버팅을 조심하라고 구두 주의를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버팅 행위가 두 번째 반복이 되어지면 같은 반복에 대해서 두 번째 발생이 되면 공식적인 경고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버팅에 의한 반칙이 한 번 발생이 됐고 또 한 번은 로블로에 의한 반칙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는 두 번의 구두주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의 버팅에 의한 반칙에 의해서 공식 경고를 받고 세 번째에 또 같은 버팅 행위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또 공식 경고가 주어지고 그때는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되어집니다. 즉 두 번의 공식 경고에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두 번의 버팅에 의해서 공식 경고를 받고 요 중간 사이에 한 번의 로블러가 받게 되면 다시 주의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의 로블러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두 번의 공식 경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버팅에 의한 공식 경고 한 번, 로블로 두 번에 의한 공식 경고 한 번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합산이 되어져서 1점이 감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세 번째까지 공식 경고가 주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토탈 마이너스 2점까지 감점이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반칙이 누적이 되어 네 번째 공식 경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실격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칙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첫 번째 구두주의가 없이 곧바로 공식 경고가 주어질 수 있고, 스포츠맨십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전원의 결정에 의해서 곧바로 실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규정상의 기술을 제외한 기술의 공격, 예컨대 킹라이트에서는 스트레이트, 어퍼컷, 훅과 같은 복싱용 펀치만 사용이 가능한데 백피스트나 스피닝 백피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기술이 바로 반칙에 해당되는 기술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경기의 깊이나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자신이 경기를 지금 리드하고 있고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매트 위를 빙빙 도는 행위, 발차기를 한 다음에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선 반칙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이나 과도한 타격, 매트 스포츠의 특성상 조절된 파워로 상대방을 가격을 해야 되는데 링 스포츠처럼
풀 파워로 상대방을 가역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바로 반칙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의적인 장외에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클린치나 마우스 가드를 고의적으로 뱉는 행위도 역시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매트 스포츠의 특성상 풀파워로 공격을 하면 반칙에 해당되어지고 정타를 맞추게 되면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러브를 살짝, 특히나 포인트 파이팅 경기에서 글러브를 살짝 벗기고 나서 백피스트와 같은 공격으로 상대방을 가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그럴 때 글러브를 살짝 벗겨내는 행위는 역시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또 세컨드나 코치가 자기 자신의 선수에 대해서 조심이나 부심한테 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느냐, 항의, 욕설, 공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선 해당 세컨드의 코치의 선수에 대해서 경고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규정상의 타격, 규정 위반의 타격, 규정상의 타격 부위, 규정 위반의 타격 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파이팅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펀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 스트레이트와 같은 펀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백피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백피스트로 가역하는 스피닝 백피스트는 안 되고, 전면에서 가역하는 등주먹 펀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즈핸드와 훅이라고 하는 펀치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싱 펀치, 스트레이트, 어퍼컷, 훅, 그리고 바디샷 등에 관련되어진 펀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의 킥은 프런트킥, 앞차기죠. 사이드킥, 옆차기, 백킥, 뒤차기, 라운드하우스 킥, 돌려차기, 훅킥, 후려차기라고 하죠. 훅킥이나 엑스킥, 엑스킥은 도끼차기라고 이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훅킥이나 엑스킥은 뒤꿈치로 상대방을 가역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심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뒤꿈치로 가역할 수 없고 오로지 발바닥만을 사용을 해서 가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레전트킥, 반달킥이죠. 점핑킥, 그리고 스위핑킥, 뒤돌려차기, 그리고 풋스윕, 바닥을 쓸어서 자신의 발목 부위로 상대방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이 기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킥들을 거의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 스포츠의 전 종목에서 상대방의 머리에, 앞면, 옆면, 이마에 대해서 전부 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포인트 파이팅 종목에서의 후두부 가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트 컨택이나 킹 라이트는 프론트 스탠스 가드, 그러니까 전면으로 서서 상대방과 연속적인 공방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전면으로 서서 가격을 하지만 포인트 파이트 경기에서는 측면으로 서서 상대방한테 단타로 치고 공격이 성공되어지면 이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탠스 가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 스탠스 가드의 특성상 선수가 상대방의 머리에 측면을 가역하려고 들었지만 사이드 스탠스 가드의 특성상 그 선수가 고개를 돌려서 피하게 되면 후두부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파이팅 경기에서는 후두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몸통의 전면, 측면, 옆면까지 전부 가역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등을 가역했을 때에는 그때는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리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포인트 파이팅이나 라이트 컨택은 상대방의 다리를 찰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와코 스포츠의 전 종목에서 풋스윕이 사용이 가능한데 풋스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쓸어차서 자신의 발등이나 발목 부위로 상대방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기술이에요. 전 종목에서 이 풋스윕이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 부위는 찰 수가 있지만 상대방의 종아리, 무릎, 허벅지에 대해선 어떠한 발차기도 허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킹 라이트에서는 발목 부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벅지를 차게 되면 점수가 1점이 획득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허벅지만 찰 수 있을 뿐이지 무릎이나 종아리를 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벅지를 찰 때에도 라운드하우스킥, 돌려차기만 가능하고 상대방의 허벅지에 대해서 앞차기나 옆차기, 뒤차기로 공격하는 건 반칙에 해당되어져요. 다음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지는 타격 부위입니다.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에서 상대방의 후두부를 가역하는 것은 반칙에 해당되어지고요. 포인트 파이팅에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후두부에 대한 공격이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서 정수리, 탑 오브 더 헤드죠. 정수리에 대한 공격은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몸통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상대방의 목에 대한 어떠한 부위라도 가역할 수가 없고요. 특이한 것은 어깨의 윗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역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X킥, 도끼차기로 상대방의 어깨를 내려치게 되면 탈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어깨의 윗부분은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등을 가역할 수가 없고요. 다리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포인트 파이팅과 라이트 컨택은 허리 아래를 가역할 수가, 다리 부분을 찰 수가 없어요. 물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목 부위를 풋스윕으로 가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킹라이트 경기에선 허벅지까지는 가역이 가능하지만 무릎이나 종아리를 가역하는 것은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매트스포츠는 차등 점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스포츠의 포인트 파이팅, 라이트 컨택, 킹 라이트 전 종목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펀치에 대해선 1포인트가 주어지게 되고요. 상대방의 몸통에 킥을 성공시켰을 경우에 1포인트가 주어지며, 그리고 로우킥, 킹 라이트에서만 허용 가능하죠. 로우킥에 대해서 1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푸시업 같은 경우는 전 종목에서 1포인트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킥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역했을 때는 2포인트가 주어지며, 점핑 킥으로 상대방의 몸통을 가역했을 때 2포인트, 그리고 점핑 킥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역했을 때는 가장 높은 점수인 3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득점의 기준입니다. 자, 매트 스포츠의 특성상 조절된 힘으로 가역을 해야 되죠. 풀파워로 가역을 하는 것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 정확히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매트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했을 때는 그 득점으로 인정되어지진 않아요. 단 상대 선수에 의해서 밀려서 나갔을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시도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타격 부위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집중하고 상대방을 타격 부위를 보고 가역을 했을 때만 점수가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상대방과 좋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좋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상대방한테 정타를 가역을 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술을 살펴보시게 되면 상대방의 가드에 막힌 경우에는 당연히 점수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볍게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스치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약하거나 또는 비껴나갔을 때, 그럴 때는 점수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상대방과 거의 교착되어져 있었을 때 공격하는 모든 기술들은 좋은 거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다음은 현격한 실력 차이에 의해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승자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파이팅에선 마지널 포인트라고 있어요. 양 선수의 점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점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경기를 중단시키고 10포인트를 더 얻은 선수에 대해서 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이트 컨택과 킥 라이트 경기에선 맥시멈 스코어가 있어요. 자, 두 명의 부심에 의해서 15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나게 되면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점수를 15점을 더 얻은 선수를 승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최종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두 선수의 점수가 총점이 같았을 때, 즉 무승부 상황이었을 때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포인트 파이팅에선 서든 데스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즉 1분 연장전이 더 주어지게 되고, 일방의 선수가 먼저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기는 즉각적으로 중지가 되어지고 먼저 점수를 얻은 선수를 승자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 경기에서 최종 라운드가 종료가 되어지고 두 선수의 총점이 동점이었을 경우에는 3라운드, 즉 마지막 라운드에 점수를 더 획득한 선수를 승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라운드에 홍코너 선수가 3점을 얻고 청코너 선수가 4점을 얻었어요. 2라운드에는 홍코너 선수가 7점을 얻고 청코너 선수가 8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홍코너 선수가 6점을 얻고 청코너 선수가 4점을 얻었을 경우에는 총점이 16대 16으로 동점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홍코너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청코너 선수에 비해서 점수를 더 얻었기 때문에 홍코너 선수를 승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동점인 경우, 다시 말해서 총점도 동점이고 마지막 라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점인 경우에는 그때는 공식 경고와 감점이 덜한 선수, 공식 경고와 감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없는 선수를 승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 선수의 공식 경고나 감점이 동일하거나 또는 아예 없을 경우에 그때는 해당 부심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어그레시브하게,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선수,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을 사용한 선수, 보다 더 킥을 많이 사용한 선수,
즉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는 동점이지만 보다 더 나은 선수한테 승자를 주게 되는 거죠. 다음은 부상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가벼운 부상에 대해선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주심이 휴식 시간을 줄지 경기를 연속을 시킬지에 대해선 주심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부상의 정도가 커서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판정을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즉 경기를 재개를 시킬지 중단을 시킬지에 대한 여부는 오로지 의사만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상에 대해서 휴식 시간은 최대 2분까지만 허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버팅에 의한 부상으로 인해서 45초간을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면 다른 부상에 대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15초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로블로를 통해서 35초를 휴식을 더 취했다면 다른 부상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40초가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종종 우리 세컨드나 코치가 매트 위로 올라와서 자신의 선수를 보살피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의사만이 매트 위로 올라와서 선수에 대해서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의 정도가 커서 더 이상 경기를 재개할 수 없고 경기를 종료시켜야 될 경우 주심은 종료 후에 판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다음의 여부, 즉 고의적인 부상 여부나 부상당한 선수의 과실 여부, 그리고 규정 위반의 기술에 의해서 부상이 발생이 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의 선수가 상대방 선수한테 부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선수의 공격 기술에 어떠한 규정 위반도 존재하지 않죠. 규정상의 기술로 규정상의 타격 부위를 가격을 했는데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부상당한 선수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한 버팅이나 로블로나 기타 여러 가지 반칙에 의해서 상대 선수가 경기를 재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상당한 선수가 승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상당한 선수는 의사가 경기의 재개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면 본인이 경기를 재개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경기를 뛸 수가 없다, 종료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그때는 기권패에 되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코 킥복싱의 모든 공식적인 판정은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스마트폰으로 그 경기 장면을 녹화해서 가지고 오셔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와코 경기 규정에는 비디오 판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에 의해서 판정이 번복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판정이 정정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수 계산의 실수가 발견이 됐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채점지를 활용해서 채점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흔히 계산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예컨대 1라운드에 3점, 2라운드에 3점, 3라운드에 3점을 얻었다고 한다면 총점이 9점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7점이나 8점으로 오기입했을 때 그럴 때는 판정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채점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모든 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심이 자신의 실수를 표명하고 점수의 정정을 요구했을 경우 어떠한 케이스가 많이 있냐면 청코너와 홈코너를 혼동을 해서 홈코너가 공격을 해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청코너를 계속 눌러서 반대로 점수가 올라갔을 때 이거 부심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청코너와 홈코너를 혼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판정의 전정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일방의 선수가 상대방 선수가 경기 링 바닥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링 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공격도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넘어져 있는 선수를 향해서 강한 공격을 해가지고 뭐 펀치나 킥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선수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럴 때에는 그 규정 위반에 의한 공격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선수가 당연히 승자가 되게 되는데 반대로 거기에서 주심이 KO를 선언을 해서 카운터를 세가지고 부상을 일으킨 선수한테 승자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건 바로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 때에는 판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파이팅의 점수 부여 시스템입니다. 라이트 컨택이나 킹 라이트는 각 부심이 결정을 내려서 점수를 부여하지만 포인트 파이팅의 경우에는 3명의 심판들 중에 최소 2인 이상의 심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파이팅의 점수 부여에 대해선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주심과 그리고 부심 A, 부심 B 세 명의 심판이 핸드 시그널로 청코노한테 1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주심은 청코노한테 1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주심과 그리고 부심 A가 핸드 시그널로 청코노한테 1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심 B는 노스코너 그리고 홍코노한테 1점을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두 명의 심판한테 동의가 되어진 건 청코노의 1점이기 때문에 주심은 청코노한테 1점을 부여를 해주는 방식인 거죠. 지금 보신 화면은 주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심은 다른 쪽 또는 노스코어를 선언을 하고 있지만 부심 A와 부심 B가 핸드 시그널로 홍코노한테 1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심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메조리티 룰, 즉 과반수 규정을 존중하여서 홍코노한테 1점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심은 청코노한테 1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심 A와 부심 B가 노스코어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청코노한테 1점을 부여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 부심의 결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노스코어를 선언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 역시 주심과 부심 B가 각기 다른 코너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부심 A는 노스코어를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2인 이상의 동의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주심은 노스코어를 선언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동시에 양 선수가 득점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 선수는 펀치가, 한 선수는 킥이 상대방의 몸통을 동시에 가역을 했을 경우에 양 선수한테 핸드 시그널로 점수 1점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동의가 전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양 선수한테 동시에 1포인트씩을 부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 역시 주심과 부심 A가 홍코노한테 1포인트를 나타내주고 있고 부심 A와 부심 B가 청코노한테 1포인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따라서 양 선수한테 1포인트가 2명 이상의 심판에게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심은 양 선수에게 동시에 1포인트씩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1포인트와 2포인트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주심이 어떻게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 주심은 킥으로 얼굴을 가역했다고 해서 2포인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부심 B는 킥으로 몸통을 가역했다고 해서 1포인트를 홍코노한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럴 때 경기를 일시 중지시키고 주심은 부심에게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떠한 기술로 점수를 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주심과 부심 B가 동의가 되어지는 것은 킥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 부위는 동의가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되어진 것 중에 최소한의 점수, 즉 킥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인 1포인트를 홍코노한테 부여를 해주는 것이 와코의 경기 규정입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전의 장면과 같은 장면이긴 하지만 이번엔 기술이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주심은 킥으로 얼굴을 가역했다고 해서 2포인트를 나타내었지만 부심 B는 펀치로 가역했다고 하여 1포인트를 홍코노한테 나타낸 케이스죠. 기술 자체가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킥과 펀치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와코의 경기 규정은 기술마저도 동의가 되어져야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주심은 2포인트를 홍코노한테 나타내주고 있고 부심 A와 부심 B가 1포인트를 나타내어주고 있어요. 물론 2포인트와 1포인트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1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부심 A와 부심 B의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되어진 1포인트를 홍코노한테 부여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 역시 1포인트와 2포인트가 동시에 나타난 케이스이지만 이미 주심과 부심 A가 2포인트가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2포인트를 홍코노한테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1포인트와 2포인트, 3포인트가 동시에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주심은 점핑킥으로 몸통을 가역했다고 하여 2포인트를 나타냈고요. 부심 B는 점핑킥으로 머리를 가역했다고 하여 3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부심 A는 킥으로 몸통을 가역했다고 하여 점핑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킥으로 몸통을 가역했다고 하여 1포인트를 청코노한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럴 때에도 동의되어진 것 중에 가장 최소한의 점수,
킥 투 더 바디, 킥으로 몸통을 때렸다는 것이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1포인트를 청코너한테 부여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가 동시에 나타났지만 이전 케이스와는 다르게 킥 투 더 헤드가 부심 A와 부심 B가 동의된 케이스예요. 즉 킥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부심 A는 이야기했고 부심 B는 점핑 킥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킥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2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청코너한테 부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1포인트와 3포인트가 동시에 나타난 케이스이지만 이미 주심과 부심 B가 3포인트가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3포인트를 청코너한테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매트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지도자나 심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링 스포츠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